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압구정 수달입니다. 압구정 3구역 구연대에만 앞으로 설치될 시설들이 있다고 하는데, 신통기획 발표안에서 발표된 구연대의 계획안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계획안입니다. 이게 확정이다 라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시가 현재 신통기획을 통해서 이 정도의 세대수, 이런 시설물들을 계획안을 발표를 한 거고요. 추후에 총회를 통해서 주민들과의 조율을 통해 확정된 계획안들이 나올 예정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적률부터 먼저 상향됐는데 최대 용적률 320%라고 하네요. 최대 층수, 요즘 압구정 70개 층 들어오냐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압구정 3구역의 용적률이 상향되면서 최대 70개 층까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49개 층까지 보통 설계를 잡는 이유가 50개 층이 넘어가면 초고층 건물에 속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상향이 됩니다.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합원들과의 조율을 통해서 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확정은 아직 아닙니다. 70개 층까지 세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대수, 기존에는 4천여 세대라고 하면은 새로 신축이 되었을 때 서울시의 신통계획안 안에는 5,800여 세대로 계획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 이제 특이한 점은 덮개공원이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보행교가 생긴다는 것. 2, 3, 4, 5구역 중에서 유일하게 압구정 3구역 구연대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랜드마크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된다면 한강과 서울숲과의 거리가 30분 내에 생활권으로 묶이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구역 계획안 기부 체납 대신해서 랜드마크 규모의 시설 구축을 한다. 최대 70개 층까지 층수 규제가 완화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49개 층으로 할지 70개 층으로 할지. 세대수의 대략 구현대 4천여 세대인데 이 부분이 5,800여 세대로 늘어날 계획이다. 단지 규모가 확장될 예정이다 합니다. 순부담률이 17%가량 된다고 하네요. 학교 부지가 이동된 부분은 왜 그랬냐면 건축법상으로 학교 일조권 문제 때문에 사업성이 저하가 되니까 위치를 변경을 한 거래요. 압구정 초등학교가 남쪽으로 배치되는 부분이 바로 전국향 일조권 문제 때문에 변경되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유주들이 이제 우려도 하시겠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려에 대한 안중근 3구역 조합장님의 답변입니다. 기부 체납 시설에 대한 지출 부분의 비용보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라서 당연히 일반 분양 물량도 늘어날 겁니다. 이 일반 분양 수입이 증가되기 때문에 내어주는 것보다는 가져오는 이익이 더 크다 하신 거고요. 각종 규제 완화 사안을 봤을 때 손실보다는 이득이 크다. 다른 압구정 구역들이 제안한 랜드마크 시설들을 압구정 3구역에 집중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단지의 대표성과 프리미엄 유지와 상향을 시킬 수 있는 아웃라인을 만들었다라고 하십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단지의 랜드마크 중에서 구연대 3구역만 있는 시설, 첫 번째 덮개시설. 반포 1, 2, 4지구에 재건축 사업에서 추진되는 덮개 시설이 접목됐다고 합니다. 올림픽 대로와 차은벽으로 가로막혔던 한강 경관, 우리가 사실 방음벽으로 탁 막혀 있잖아요. 한강 경관도 막혀 있고 접근성도 쉽지 않은 부분을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덮개 시설은 올림픽 대로 상부를 덮고 그 위에 보행로, 공원, 휴게 공간 등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해요. 덮개시설의 장점 뽑아볼까요? 어떤 부분이 장점이냐? 기존에는 지하 터널을 이용해 한강으로 돌아가야 했다는 불편함이 덮개시설을 통해서 해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올림픽 대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부분이 덮개시설 덕분에 감소되겠죠. 거주자들의 정주 여건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자, 덮개시설은 원래는 2, 3, 4, 5구역에서 모두 제안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신통에서는 보행 통경축과 압구정역 접근성, 그 다음에 한강 보행교 등을 고려해서 지금까지는 압구정 3구역에만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압구정 2구역과 4구역 경우에는 한강공원과 직접 연결되는 육교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구역 신현대는 한강 수상 레저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고,
압구정 4구역 경우에는 수변 조망과 휴식 기능을 강화시켜 수변 특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행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행교는 어떠냐? 성수동 서울숲과 연결되는 한강 보행교가 건립돼서 한강 생활권과 숲세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서울시는 보행교를 통해서 성수와 압구정 30분 내에 생활권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 수변 특화 공간과 성수동의 서울숲을 직접 연결하는 보행 통로 형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압구정 일대 한강 둔치의 이용 면적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래요. 프랑스, 세네강 등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금 사진상의 이런 운송수단도 한강 보행교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저 1km 구간을 내가 어떻게 걸어 너무 힘들겠네가 아니라 이렇게 운송수단을 통해 빠른 속도로 건너갈 수 있다는 거, 서울숲의 숲세권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일 것 같습니다. 보행교는 물리적 거리가 가장 가까운 5구역에서 제안을 했대요. 압구정역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3구역에 설치를 했고요. 서울시가 추산한 설치 비용이 2,500억 정도죠. 보행교와 덮개시설 등으로 추가되는 용적률이 6%인 거를 감안했을 때는 실익이 더 많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중앙보행도로 및 압구정 초등학교 이전, 한강 보행교 등 조합에서 제시한 17개의 쟁점 중에서 14가지 사안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매듭을 지었다고 합니다. 용적률 상한 압구정 3구역 기존의 273%에서 6%가 상향돼서 279%로 상향되었고요. 랜드마크 시설 등 기부 체납 시설로 인해서 279%까지 상향시킬 수 있었다고 하네요. 단지의 가치 상승 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압구정 3구역의 미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의무 기부 체납 조건으로 도로 부지나 임대주택 대신에 랜드마크 시설로 전환을 시키신 거예요. 차라리 땅을 뺏기는 개념보다는 랜드마크 건물로 특화했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사업성 손실은 매우 적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강남 주거지를 대표하는 압구정동이 앞으로도 그 대표성과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조합원들의 재단권이 저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 23년도 6월 조합원 총회가 예정이라고 하니까 조합원분들 총회를 통해서 참여하셔서 의견이나 우려하는 부분 다시 한번 질의하시고 또 의견 제출하시면서 차곡차곡 멋있는 압구정 3구역의 구현대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